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16강 시간이고요. 역시 지난 시간 이어서 기업 경영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기업 경영 분석에는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수익성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익성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까지 공부했고요. 세 번째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수익성 중에 세 번째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자,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 비용분의 이렇게 되죠.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입니다.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라든가 단기 차입금, 또 장기간에 빌려온 장기 차입금, 또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상품을 팔아가지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순수한 영업을 해서 영업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업상의 이익이 만약에 300원이다. 그리고 300원을 벌어서 이자를 100원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보상 비율은 300%가 되겠죠. 그렇죠? 300%. 그런데 작년 2014년도 우리나라 한 53만 개의 기업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284.5% 나왔습니다. 284.5%.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53만 개 기업에서 284.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300원을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을 한 80%, 90%, 5%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다시요. 어떻게 됩니까? 300원을 벌어가지고 300원을 벌어서 이자 비용 거의 100원 정도 이렇게 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자 보상 비율이 284.5%였으니까요. 그러니까 300원을 벌어가지고 90원의 이자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 5분의 1가량이 한 22%가요. 영업이익을 300원이라면 이자 비용이 300원이 넘는다는 거죠. 300원, 400원, 500원이라면 영업이익이 300원이 발생했는데 이자도 못 낸다는 거지요.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 중에 계열사 중에 22%가 이자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생겼다는 거죠.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이자를 충당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한계기업이라고 하죠. 한계기업. 이런 것을 좀비기업이라고 합니다. 좀비기업. 그래서 이러한 한계기업과 이런 좀비 기업들을 아마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2016년도 초반에는 대대적으로 아마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자 보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 400%, 500% 되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뭡니까?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융비용 부담률입니다. 금융비용 부담률.
이건 뭐냐? 기업에서 제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액은 수익 아닙니까? 매출액분의 이자 비용입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매출액 대비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이것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금융 비용 부담률은 어떻게 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만약에 100원인데 이자 비용이 10원이 들어갔다면 금융 비용 부담률은 10%가 되겠죠. 그러나 매출액이 100원인데 이자 비용이 3원이 들어갔다면 결과적으로 금융비용 부담률은 3%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비용 부담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거고 금융비용 부담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성. 세 번째, 안정성입니다.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려면 영원히 계속 기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서는 첫 번째, 부채 비율이 좀 낮아야 되겠어요. 부채 비율. 여러분,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분의 순수한 자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부채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순수한 자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원인데 부채가 20원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가 되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자본분에 부채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에서 두 번째는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빌려온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기업의 총 자본분에 빌려온 차입금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냐? 회사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발행한 사채를 말합니다. 회사채. 여러분, 이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고요. 또는 뭐 투자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고,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사채를 발행하고 일반 대중들한테 빌려오는 돈이 회사채가 되겠는데, 이러한 차입금 의존도는 총 자본분의 차입금 플러스 회사채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차입금 의존도가 비율로 따지면 감소하면 갈수록 그 기업의 뭡니까?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은 재무구조가 견고해지고 그 기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 자본분의 자기자본입니다. 역시 자기자본 비율도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업을, 회사를 영업을 시작할 때 이제 투자한 그런 주식을 발행한 그 자본금이 있겠죠. 자기 자본, 순수한 자기 자본인데, 밑에는 총 자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저 회계학에서는 상법상에는 자본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회계학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 자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총 자본에는 이 총 자본 표시하겠습니다. 이 총 자본에는 자본금, 사실은 이 자본금이 자기 자본이죠.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인데, 자본금이 있고, 총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 상법상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할까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서플러스입니다. 그 기업에 서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거지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더 쉬운 이야기로 회사가 주주들하고 거래해서 발생해서 이익 생긴 것이 바로 자본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인데, 이걸 쉬운 말로 기업에서 장사를 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자본잉여금이라든가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총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은 견고해진다. 재무구조가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정성에는 부채 비율이 낮거나 차입금의 의존도가 낮거나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업은 재무구조가 견고해서 오랜 동안 기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계속 기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분석에서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경영 분석에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계속 좋아진다면 그 기업은 영원히 존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한계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가지고도 이자를 못 내는 이러한 한계 기업, 존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존비 기업들은 왜 나타내느냐? 그런 대기업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좀비 기업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여러분 회계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그러한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의의라면, 회계의 목적은 경제적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 배분하는 1차적 책임은 누구 있느냐? 최고 경영자 CEO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기업 경영 분석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